오늘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이미 우리 일상생활 주변까지 침투해 있는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교화가 어려운 중독성 범죄입니다. 이러한 마약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범죄의 근원인 공급책을 포함한 모든 사건 관계자를 면밀히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관의 수사 진행과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어떠한 흔들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그리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는 경찰 조직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의 진술을 통해서 구체적인 마약 수사 외압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접하신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경찰이 실시하는 수사권 행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이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국민을 향한 국회의 도리라고 판단하였기에 이렇게 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서 일선 경찰의 수사 과정에 외부로부터 어떠한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봄으로써 일선 수사경찰 여러분께서 오로지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청문회의 취지를 이해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열리게 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청문회는 먼저 증인의 선서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은 총 28분이셨습니다. 7분이 불출석하여 21분이 증인으로 신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주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고강효 관세청장 이상 세 분은 을지훈련 상황 보고 관계로 오후 회부터 출석할 예정이고 영등포 경찰서 소속 수사관 3명은 얼굴이 노출되지 않기를 원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가림막을 설치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신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균 전 경찰청장, 이정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등 불출석한 7명은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재차 촉구하며 만약 오후에도 불출석하는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불출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경고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고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좌석 배치도는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한 증인의 신원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확인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증인의 호명은 경찰청, 관세청, 인사혁신처 순서로 하되 직급과 건재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소속 증인입니다. 우종수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다음은 남재현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조병로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김찬수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조창배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강상문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장영식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최영욱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백혜령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박창훈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김강호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가림막 안의 증인은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성태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방진원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장영태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어서 관세청 소속 증인입니다. 김재일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정기섭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처 소속 증인입니다. 김승호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이은영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청문회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우종수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계신 다른 증인들도 함께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8월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이제 위원님들의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신문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신문 시간은 당초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주 신문은 7분, 보충 질문은 5분, 추가 신문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여 주 신문을 5분으로 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 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신문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몇 분 있었으므로 먼저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준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은 3분 내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1년에 단 나흘 있는 을지 훈련 날입니다. 정작 을지 훈련의 핵심 주체이자 민방위 대피 훈련은 물론 전국 주요 시설의 대테러 방지를 담당하는 경찰과 전국 주요 항만 공항의 출입국과 물품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은 국회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관세청 직원들은 1, 2주일서부터 위원회에서 제기한 요구 자료에 대응한 그 청문회 준비로 을지 연습 대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관과 국민의힘의 줄기찬 요구로 경찰청장, 서울청장, 관세청장 3명만 겨우 오전 시간대에 한해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이럴 시간에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백 명의 차량 화재가 발생한 화성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 1907년 관측 이래 최장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폭염에 따른 피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한 일을 한다 그러면은 계속되는 사회 자연 재난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마약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마약 공급 사법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초반부터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고 현 정부의 엄중한 마약 수사는 2019년 대비 2023년 마약류 압수량 2.7배, 단속 인원 1.7배 증가 등 결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정부에서 마약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이미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기관 답변을 통해 실체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본 의원은 다시 이렇게 비생산적인 청문회를 통해서 맹탕 청문회라는 국민적인 비난에 휩싸이기보다는 보다 국민들의 삶에 가까이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보다듬을 수 있는 생산적인 청문회를 앞으로 우리 행안위에서 시행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도 의원님. 예, 저는 불출석 관련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그 오늘 청문회 그 저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멋쟁 해병, 그 카톡 참가자 이종호, 송호영, 최동식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그 3명 중에 유일한 공직자이자 인사청탁 당사자인 그 최동식 경위는 불출석 이유서와 진단서를 한 장 제출을 했는데요. 그리고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진단서가 가관입니다. 근육통과 상세 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의 병명과 약 일주 내외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감과 함께 기재가 됐는데요. 이 정도면 아주 가벼운 정도의 감기 정도입니다. 그 진단서가 일주일짜리 진단서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요. 발병일이 8월 10일이고 진단일과 불출석 이유서 제출일이 8월 14일입니다. 최동식 경위는 일주일 후에 청문회 날까지 아플 것을 예상하고 사유서를 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 최동식 경위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출석이 가능한 상황이면 오후 회의 개의 전까지 그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도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 만약 청문회에 출석에 불허할 경우 고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은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경찰청과 관세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백혜룡 증인의 진술 가운데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혜룡 경정은 지난해 10월 5일 서울청에서 열린 보도자료 검토회의에 대해 서울청 형사과장이 오라고 해서 갔다. 서울청 형사과장이 불러서 상의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진위 파악을 해보니 당시 서울청 형사과장이 부른 게 아니라 백경정 본인이 주요 사건이라면서 직접 보고하겠다고 자청해서 이루어진 회의였다고 합니다. 또한 마약 수사 사건을 영등포에서 서울청으로 사건 이첩 결정을 하겠다고 통보받았다는 진술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백혜룡 수사팀의 수사가 중단됐다는 진술도 사실관계부터 틀린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청문회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백혜룡 증인이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한다면 유증의제로 즉각적으로 증인 고발을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8월 8일 전체 회의 당시 요청드린 대로 오늘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밝혀질 경우
앞으로는 오늘 같은 정쟁만을 위한 증인 채택과 일방적인 청문회 강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만큼은 오직 민생을 위한 협력, 협치의 장으로 국민의 안전을 살피고 희망을 주는 상임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윤건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맹탕 청문회니 뭐 청문회에 성과가 없을 거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에게 의사진행에 따른 내용을 건의하는 거지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시면 압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청문회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과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한병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라고 하는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 증인 같은 경우에 진단서를 핑계로 불출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호하게 조치가 돼야 됩니다. 오늘 불출석을 사유서를 제출한 사람들 7명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져서 위원장님께서는 즉각 오전 내에 연락을 취해서 출석하도록 하고 안 할 경우에 고발 조치를 포함된 우리 행안위 차원의 모든 조치가 뒤따라야 될 거라는 말씀을 꼭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을지훈련과 관련되어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을지훈련 기간 내에 국회 상임위가 열렸던 전례가 있고 특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상임위를 열어서 국회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는 을지훈련의 주무부처라고도 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께서도 국회 회의에 출석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 을지훈련과 관련되신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주셔라.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출석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여당으로부터는 아무런 요청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관장님 세 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요청하시면 저희들은 야당은 을지훈련은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말씀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 될 건 과연 마약 수사의 외압의 주체가 누구냐, 어디서 이 마약 수사 외압을 조장했느냐, 지시했느냐를 밝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보면 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김종양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 의원님들 그리고 또 정의분들 뭐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청문회를 위해서 총 28분에 대한 정인을 신청하였고요. 7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불참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과연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갖다가 정인으로 신청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비례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행정법에 있어도 과잉금지의 원칙,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권한, 수단을 행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지금 사실 이 청문회 기간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북한의 어떤 그런 남침에 대비한 어떤 그런 국가 비상 사태를 대비한 을지 연습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간에 이 사안을 이렇게 요란스럽게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이렇게 많은 각 기관의 어떤 그런 최고 책임자에 계신 분들을 다 정인으로 신청해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최근에 어떤 그런 위원회, 국회 등의 운영 행태를 보면 우리 국회도 좀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대로를 내세워가지고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독주, 마구잡이식 어떤 그런 행태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더라도 최소한의
정인 요청이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청문회를 개최하는 어떤 그런 우리 모습을 우리 국회가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도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에 충실하는 어떤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분남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여러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현재 을지훈련 기간 중에 과연 이 청문회가 을지훈련을 방해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와 을지훈련은 전혀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양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들이 행안위에서 이 자료를 준비하신 분들이 을지훈련 기관에 속한 전 기관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직원분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윤건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을지훈련 기관에 기관장들이 참석했던 사례도 있고 또한 우리가 그걸 배려해서 기관장들은 오후에 참석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청문회 때문에 을지훈련이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인지 뭔가 결실을 내는 청문회인지는 오늘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맹탕 청문회라는 선입감을 가지고 임하지 마시고 뭔가 우리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겠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배준영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 정부는 마약 수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예룡 경정이 경찰 역사상 두 번째 역대급 마약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부 기조에 맞춰 본다면은 승진을 해야죠. 근데 승진이 아니고 자천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뭔가 밝히겠다는 자세를 임하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저는 개인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관세청과 서울 인천세관이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니스 차량 현황과 그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그 증인 출석에 관한 부분과 또 자료 제출을 요구에 관한 부분들은 관련 관청에서 성실하게 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한병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윤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멋쟁이 해병 단톡방에 등장하는 그 분들의 출석을 다시 한번 간절히 또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그 분들 중에서 공직자로 지금 계시는 최동식 증인은 반드시 오늘 오후까지라도 이 자리에 출석해서 국민들의 의혹에 대한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정당한 그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불분명한 사유로 출석을 거절하고 또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언감점법에 의해서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이번 청문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고 또 청문회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해주셨습니다. 본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절박한 과제뿐만 아니라 의혹에 대해서도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국회 활동보다도 더 많은 수십 배, 수백 배에 이르는 언론의 양이 이번 청문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약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이 수사 일선 경찰에 가해졌던 그 외압에 대한 문제가 이 국회가 아니더라도 언론과 유튜브 등 각종 이 국민들의 공론의 장에서 정말 부풀려지기도 하고 또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국가의 운영 과정이라든가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오늘 이 청문회가 오로지 정치적 입장을 떠나가지고
이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경찰 행정에 있어서 계속되고 있는 외압에 대한 그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